지난 11월 27일이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과학자 목센 파흐리자데가 암살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지금 이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네, 그렇죠. 이란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격노한 상태이고요. 예. 이란 정부는 이걸 국가적인 적성국가의 테러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파흐리자데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사실은 국방부 차관이면서 혁명수비대 준장이고 그리고 이제 국방혁신연구기관의 수장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파흐리자데는 과학자이면서 이란의 핵 에너지 발전 그리고 핵 프로그램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과학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잃었다는 것은 사실 도서관 하나가 날아간 것과 같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체가 술렁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란 정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비난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침묵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 한 나라의 핵심 인물이 자국에서 암살을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수도에서.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이게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호도 상당히 삼엄하게 하고 있었어요. 현장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이제 보시죠. 네. 총자국이 여기저기서 보이네요. 네. 이란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27일 오후 2시에 이 파흐리자데 박사가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속도를 줄였다고 해요. 빈 트럭이 나타나서 원격 조종 기관총이 난사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후에 테러범이 나타나서 차 밖으로 이렇게 피신하려는 이 파흐리자데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결국에 사망을 했고 차는 자동으로 폭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을 쏘아댄 트럭이 스스로 폭발했다는 것은 정말 첩보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대낮에 벌어진 일인데 CCTV에 찍힐 법도 한데 찍히지 않았다고요. 네, 저도 사실은 저거 보면서 꼭 저 넷플릭스에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를 다룬 스파이 전쟁 영화 있습니다. 그거 보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CCTV와 통신을 끊었다라는 건 그래서 차단해버렸다는 거. 그래서 구조 요청을 이제 못하게 했고 이거는 완벽하게 동선을 파악하고 있고 주변 환경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곧 이제 국가기관이나 거대한 어떤 조직이라는 어떤 혐의를 지울 수 없는 거죠. 너무나 준비부터 증거인멸까지 치밀해서 개인의 소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란도 곧바로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지목했습니다. 교수님, 이 모사드라는 곳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모사드는 우리 국정원이나 미국의 CIA와 같이요. 해외 정보, 해외 공작 이런 걸 주로 하는 기관이고요. 국가안보를 위해서 뭐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정보를 취득하든지 그러한 아주 스파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이번에도 모사드라고 지목한 이유는요. 2007년부터 사실은 핵 관련 과학자들이 목숨을 잃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이번까지 하면은 5명이 이제 폭탄 사고로 죽습니다. 총격이나. 근데 그 수법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특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 아침 출근길에 차량에다가 폭탄을 테러범 오토바이가 이 폭탄을 붙이고 가가지고 폭파시켜서 죽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란은 지금 모사드가 했을 것이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발견된 무기들이 이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제라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럴 것이 2018년에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란의 핵 기밀 자료를 자기가 입수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딱 파흐리자데 박사를 지목을 합니다. 그 당시 영상이 있는데 함께 좀 보시죠. A key part of the plan was to form new organizations to continue the work. This is how Dr. Mohsen Fakhrizadeh, head of Project Ahmad, put it. Remember that name, Fakhrizadeh. 이스라엘 총리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란의 핵 활동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을 콕 집어서 경고를 준 셈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 입수했다는 이 기밀 자료도 사실은 이제 모사드가 한 2년 동안 탐문을 해서 이란의 이렇게 비밀 기지를 급습을 해서 탈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년 전에 이렇게 벌써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2년 후에 파흐리자데가 암살을 당했다. 그렇다면은 뭐 이스라엘 모사드가 뒤에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좀 합리적인 의심이죠.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암살했다는 의심을 받아왔고 그리고 이란이 핵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은 48년에 독립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이 주변 국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적성국에 둘러싸인 나라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자기만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네. 지금 이란이 이렇게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해서 궁극적으로 네. 갖게 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네. 이란이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그렇죠. 이란 정부가 세워진 게 1979년인데 79년 네. 이후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불구 대천의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적성 국가에서 핵을 가진다는 것은 뭐 네.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네, 겁니다. 네. 그야말로 숙적 관계에 놓인 그렇죠. 두 나라네요. 그런데 이제 하필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남살극을 벌였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전 세계 뉴스에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미국의 정권 대통령. 교체기, 예. 이행기죠. 네. 그 이행기에 있어서 지금 당선인이 바이든이죠. 근데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성취 중에 하나가 이란과의 핵 합의거든요. 네, 네, 맞아요. 흔히 저희가 JCPOA라고 하는데 이 합의 내용이 저도 그 당시 그걸 연구를 해봤는데 굉장히 놀라워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평화적으로 핵을 재처리하는 걸 미국이 합의해 줍니다. 네. 하지만 대신에 한 15년간은 우라늄 농축을 3.65 정도 이상은 하지 못하게, 그리고 핵사찰도 전면적으로 수용하게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입장에서는 서로 상당히 대담하게 양보한 네. 경이로운 합의예요. 화해. 화해.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합의를 깼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 만약 그 당시 합의를 격찬하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이 네. 그 합의를 부활시킨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동의 맹주인 이란에게 패권 자리를 확실하게 주는 그런 점에서 이 합의를 어떻게든 새로운 합의의 부활에 찬물을 네. 끼얹어야 되고 네. 발목을 붙잡겠다. 네. 그래서 갈등을 확산시켜서 미국이 그러한 유연한 합의를 못하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네타냐후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경제 제재가 만약에 핵 합의가 다시 돼가지고 경제 제재가 풀리면 이란이 이제 숨 쉴 틈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다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 항상 두려워했던 게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핵 합의가 이란이 핵을 절대 개발 못한다는 조항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만들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절대 막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네. 바이든 새 정부가 네. 이란과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지금 아주 실타래를 아주 꽉꽉 끼워놔가지고 예, 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였다라는 그렇죠. 네. 말씀인 거죠. 그럼 지금 이란은 즉각 보복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전쟁이 일어날까라는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쟁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란에서는 네. 지금 현재 그 핵 능력을 다시 정상적으로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IAEA의 사찰도 거부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라늄 농축이 4.5%인데 이걸 20%까지 올리겠다고 법안을 제출했고 그게 헌법수호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게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행정부로서는 되어버렸군요. 원하지 않아도 지금 법이 됐으니까 지켜야 네. 된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란이 지금 한 대 맞았는데도 때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같이 때려서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같이 때려가지고 긴장을 올리면서 그게 이스라엘이 이란이 원하는 나쁜 사람이 거니까. 나쁜 나라로 네. 보여줘야 되는데 이란이 네. 그걸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 새로운 정부와 들었을 때까지는 이러한 긴장 감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이 당장 성급하게 복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네요. 앞으로 변화될 중동의 정세를 계속해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